식사들 했어? 야.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식사 많이 했어. 왜냐면 오늘 식사에 대한 이야기.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합시다. 느낌입니까? 식사 예, 중에서도 예. 이제 중화 요리, 예. 짜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요 관련된 이야기.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네. 맨날 이제 막 탄핵, 뭐 이제 뭐 내란, 뭐 이러면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좀 피로해요. 네. 이럴 일주일에 때일수록 한 번 정도는. 맞아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네. 따끈따끈하고 따뜻한 이야기. 뱃속 뜨끈해지는 이야기. 맞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식사했어. 많이 했어. 오늘의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오늘 낮에 점심에 먹었어요. 일산의 낭만루라는 곳에 아, 가서 일부러. 예, 중화 요리 먹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 짜장면 이야기 해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깔끔하게. 짜장면. 예. 짜장면이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은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나는 사실상 한식이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게 네. 이게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어요. 짜장면과 비슷한. 아니, 음식 종류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네. 화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원래 먹던 음식을 현지화한 케이스는 각각의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럼 뭐 일본만 가더라도 짬뽕이 있는 거잖아요. 나가사키 짬뽕 요거. 네, 나가사키 짬뽕이 있고 그런 종류의 음식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이야기할 때 중식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거는 한국화된 음식이다. 네. 그래서 독일에도 그 여행 가보면 네. 독일 애들 이제 진짜 못 먹고 살거든요. 네. 먹을 거 없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의 나라 터키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렇죠. 그 터키 음식 전파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케밥 먹습니까, 독일인도? 케밥 먹죠. 얼마 전에 베를린에서 제일 맛있는 게 케밥이야. 진짜 슈바이넥산 아니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왜요? 독일에서 그걸 독일 전통 음식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싸움 나죠. 이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전통자를 붙이고 트레디셔널 이런 거 붙이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 하산 샤슈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안 되는 하산 샤슈 거야. 바로 뛰어옵니다. 바로 튀르키예에서 바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케밥 우리 거다. 근데 그걸 앞에다 붙인 거예요. 자장면처럼. 네. 그렇지. 앞에 무슨 식 뭐 케밥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 전통 음식으로 올렸다가 난리가 한번 났던. 튀르키예식 케밥이라고 했는데 이걸 독일 전통 음식에 올리는 바람에 곧바로 항의를. 지금 어느 나라 튀르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사실 이제 소울푸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게 꼭 김밥, 김치만 소울푸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얼마나 소울푸드야. 그렇죠. 당연하죠. 양념치킨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켄터키 할아버지 난리 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했어. 켄터키 할아버지가 난리 KFC, 납니다. K 코리아야. 우리가 먼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해. 우리가 잘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하는 거를 강조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짜장면도 사실상 한식이다. 중국 놈들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중국 놈들도 김치 뭐 중국 거다.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 여기 그래도 공영 방송인데 놈자를 빼고 중국인들도 중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이제 뭐 짜장면의 기원 얘기하면 맨날 이제 그냥 뭐 쉽게 그냥 방송 쉽게 만드는 방송들에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만들면 차이나타운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뭐 차이나타운 공화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동 반도에서 너무 작장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고루해요. 우리는 트레디셔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국인의 생활에 너무 온전히 스며들어 있는 짜장면과 이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자장면이 표준어였습니다. 저희도 자장면으로. 하지만 지금은 짜장면도 표준어예요. 짜장입니다. 둘 다 표준어라는 거죠. 둘 다 표준어죠. 요게 중요하다. 이만큼 짜장면은 한국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왜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졸업식 끝나면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짜장면이에요. 이거는 50년대 60년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사진. 86년도에 매일신문의 기사입니다. 대구의 대성국민학교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을 맛깔스럽게 먹고 있는 우리 어린이
그리고 그걸 뿌듯하게 지켜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지금 지켜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경험이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곧 저 장면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저희 아이가 다음 달에 유치원 졸업이에요. 그러면 또 저희 또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초등학생이 되네 이제. 이제 초등학생 올라가는데 네. 우리 동네 굉장히 유명한 성시경의 먹을 텐데 나왔다. 아니 그거 굉장히 유치원 아들이 좋아하는 거 맞아요? 유저잘.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내미가 미친 듯 먹습니다. 그래? 코 박고 먹어요. 그 집 거를. 짜장면 코 박고 먹습니다. 역시 요즘 한국이야. 아이들도 짜장면 역시 한국인은 짜장면이거든. 맞아요. 일요일엔 짜파게티고. 저도 첫 짜장은 짜파게티로 했어요. 우리 애한테 비싼 걸 사주긴 좀 힘들더라고.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 요즘에 밖에서 먹으면 10,000원씩 캡니다. 맞아요. 1,000원이면 되는데. 짜파게티로. 맛있어하던가요? 미친 듯이 먹는다니까. 코 박고 먹어요. 저 집 딸은 왜 이렇게 코볼을 박아? 근데 진짜 짜장면은 애들한테는 그냥 슈퍼푸드입니다. 이 정도면 주기적으로 금식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좋아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오늘 밥맛이 없는 것 같거나 뭔가 조금 자꾸 입에 자꾸 뭔가 음식이 안 들어간다. 짜장면 먹을래? 미칩니다. 눈 돌아요. 눈 돌고 갑니다. 나도 40년 전에 그랬는데.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똑같나. 역시 한국인의 소울푸드다. 짜장면 우리가 이제 졸업식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집으로 가던 그 역사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사해본 사람들은 모두라도 알죠. 이사 가면 무조건이죠. 이사 가면 무조건. 식탁에 먹으면 안 됩니다. 신문지 깔고 그렇죠. 바닥에서 먹어야 돼. 바닥에서 먹. 하지만 첫 번째 시켜 먹은 동네 짜장면집은 항상 맛대가리가 없어요. 왜냐면 보증된 데가 어딘지 모르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사 갈 때 시키게 되는 그 짜장면은 어떻게 시키게 되느냐면 그 이제 출입문에 누가 껴놓거든. 그렇지. 껴놓거나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도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스티커를 막 발라놔. 요즘은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막 발라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전화를 그읍니다. 이 동네를 아직 모를 때, 이 동네에 진짜 짜장 맛집이 모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처음 그냥 보고 그 전통이 있거든. 제가 요즘 그 중국집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쓴소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아시죠. 이게 자꾸 짜장면이나 짬뽕을 스티로폼에 주지 마세요.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플라스틱에 배달 와가지고 그걸 먹고 밖으로 내놓는 이게 옛날에 진짜 그 맛에 먹었는데 그 초록 색깔의 흰점 막 맞습니다. 그게 그 맛이거든. 요즘에 이 배달 문화가 주고 다시 받아가지 않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일회용 그릇에 준단 말이에요. 맛이 안 살아요. 그러면 집에서 초록색 그릇 그냥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플라스틱에 옮겨가지고. 근데 그게 또 그 맛이 아니야. 안 나. 그 맛이 아니야. 이삿날 탕수육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 흰색 그 접시가 있어. 그게 있어요. 맞아요. 특별한 날에 가서 특별하게 먹던 음식이었던 게 배달 음식의 대표 주자가 되면서부터 훨씬 또 보편화가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이제 정통파들, 저는 정통파들, 저는 원리주의자들, 저는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맛이 변했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업계의 비밀을. 변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 첫 번째, 이게 예전에는 배달 전에 식당에 가서 시키면 바로 볶습니다. 바로 요리를 하죠. 그런데 이걸 그냥 이상한 그 큰 다라이에다가 퍼서 줘. 그러니까 짜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퍼서 데워주는 수준이다 보니까 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집을 가려면 국물로 내주는 거를 짬뽕 국물로 내주면 탈락이에요. 계란탕이 나와야 됩니다. 방금 끓인 계란탕. 방금 끓인 계란탕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맛있는 중국집입니다. 요즘에 압력밥솥에 계란탕 넣어놓은 거 내가 봤거든요. 계란탕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맛보면 바로 알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 건데 음식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맛도 없어진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가서 사 먹으면 주문해가지고 바로 볶아서 나오던 것이 이제는 미리 세팅해놨다가 배달해주는 배달 음식으로 바뀌면서 짜장면이 맛이 없어졌다. 근데 오늘 우리가 돌아볼 거는 단순히 배달 음식으로 바뀌면서 맛이 떨어졌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사실상 짜장면을 둘러싼 이야기. 그렇죠. 사실 이제 추억과 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짜장면 가격입니다. 아, 60년 전. 예. 1965년에 네. 전라남도 목포시에 네. 목포 중화루로 갑니다. 예. 중화루의 가격표가 이랬습니다. 자, 한자로 가격표. 이야. 자, 우동 60원. 우동 60원이야. 짜장 60원. 간짜장 80원. 소마면 80원. 자, 저기서 말하는 소마면이 지금 이제 그 화교들이 운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초마면하고 연결되는데 그렇죠. 짬뽕입니다. 네. 아. 소마, 초마, 짬뽕. 요게 다 같은 음식. 자, 그리고 이 밑에 군만두, 물만두인데 볶음밥. 그 저 때는 또 울면이에요. 네. 울면 또 울면 기가 맛있지. 막힌데. 네. 볶음밥. 네, 볶음밥. 자, 보시면 군만두가 짜장의 2배 가격입니다. 비쌌다. 왜냐면 저 때는 진짜 이렇게 서비스 군만두가 아니고 그렇죠. 제대로 만든 네. 진짜 군만두. 공장형 말고. 네. 매일매일 빚던 군만두.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게 진짜 요리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만두가 지금처럼 서비스로 나와서 끼워주는 걸로 이게 타락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중국집 찐 군만두 맛집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 저 가격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가장 위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 요거 중요한 거. 우동입니다. 예. 지금도요. 네. 오래된 화상들이 하는 오래된 중국집인데 오리지널로 지금도 외길을 걷는다. 우동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럼 짜장이 정말 맨 위가 아니고 우동이 맨 위다. 네, 우동이 맨 위에요. 우동이 맛집이다. 네. 그 집은 전통 있는 집이에요. 아니 난 여기서 이의제기. 우동도 중국 음식이 아니잖아. 우동 일본 음식 아니야? 우동이 어디서 왔는지도 네.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 이게 일본에 한번 거쳤던 게 들어왔다라는 말도 있고 네. 아예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왔다.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넘어왔는데 그때가 일제시대여가지고 이름을 우동으로 붙였다. 그렇죠. 그랬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것도 사실은 그냥 다 때려치하고 우리 끄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 짬뽕이랑 한국식 우동은 또 조금 달라요. 다르죠. 네, 그 저것도 우리 음식입니다. 짬뽕이 우리가 이제 그 나가사키 짬뽕에서 왔지만 사실은 애초에 국물 색깔부터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한국식 음식이다. 네, 그리고 우동이 메뉴에 있었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일 위에 있는 음식이 그 집의 주력 상품. 그렇죠. 짜장을 제일 먼저 써놓으면 짜장이 짜장입니다. 주력이고 우동을 먼저 써놨다. 여기는 우동을 주력으로 하는 겁니다. 요렇게 65년 전에는 짜장이 60원이었던 시절. 예. 그로부터 지금 가격이 100배가 뛰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짜장면 가격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70년에는 100원입니다. 100원이죠. 이게 90년에 1073원으로 올라갔다가요. 저런 시절이 있었어. 쭉쭉 올라갔다가 2003년에 3083원. 3,000원 돌파. 자, 그리고 2011년에 4,000원 돌파 4,220원. 그러다가 18년에는 5,011원. 2023년에 6,361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 03년을 기억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01학번이기 때문에 애들 뭐 이제 후배들 들어오면 뭐 사주면 동아리방에서 반드시 중국집을 한 번은 거쳐갑니다. 그렇죠. 근데 3,000원을 넘었어요. 3,000원을 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었어. 이왕 3개 나와야 되거든요. 짜장면이 3,000원? 네. 그랬던 정도로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꼽을 때 짜장면이 항상 거의 이제 첫 손에 꼽히던 상품 중에 하나. 그렇죠. 이런 거잖아. 한국은 빅맥 지수 안 따집니다. 짜장면 지수예요. 짜장면 지수. 짜장면 지수입니다. 저도 2003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05학번이다 보니까 기억하는 것이 3,000원대에 형성하고 있을 때 05학번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옛날 짜장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1,500원에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IMF 여파예요. 예, 그래서 싹 들어와서 매장에서 보면 1,500원까지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 안에 고기 찾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상 춘장면. 그냥 춘장의 양파. 그 그것도 양파.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금도 보시면 사실은 짜장면은 약간 가격 장벽이 있어가지고 2023년에 6,000원 넘었다고 놀라는 기사를 낸 거거든 저게. 근데 2023년이면 그냥 순대국밥도 8,000원, 9,000원입니다. 네네. 그렇는데도 짜장은 굳이 여전히 6,0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 장벽이 좀 높은 상품으로 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만큼 한국인들이랑 친숙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인들의 생필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지수를 측정할 때, 생활 물가 지수를 측정할 때도 그 중요 품목으로 짜장면을 꼭 집어넣고 짜장면 가격이 뛰면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나니까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때려잡고 요랬던 대표 지수. 맨날 라면 때려잡고 짜장 때려잡고. 그러면 다른 음식에 비해서 물가 변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을 쥐락펴락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 시대에 태어난 알라들은 잘 모르겠지만
쥐락펴락 한다고 하지만 간접 개입 정도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은근한 압박. 네. 하지만 통신사도 불러가지고 조지듯이 네.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은근한 압박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옛날 정부들은 네.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네. 군사 정부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얘기합니까? 그냥 비싸 내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1963년입니다. 중국 음식 우동과 짜장면 20원으로 인하 지시. 지시입니다. 지시. 서울시 9일 상호 중국 음식점도 우동 짜장면 25원에서 20원으로 환원 지시. 자, 이게 뭐냐면 네. 중국 음식점에서 눈치 보다가 네. 가격을 좀 올렸어요. 25원으로 올려서 올해부터는 25원입니다 했더니 그거 사실 물가 상승률로 반영하면 오를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일이잖아요. 네. 뭐 이제 식당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 네. 뭐 재료값 상승으로 인하여 뭐 부득이하게 뭐 올리게 돼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어딜 감히 짜장면 가격을 올려 20원으로 돌려 네. 되돌려라고 하면 되돌려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제 보수가 정말 문제인 게 갑자기요? 시장 경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가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는 반시장 경제주의자예요. 잘못 알고 계셨어요. 큰 오해야. 네. 큰 오해입니다.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래서 네. 시장 경제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기야 뭐 많이 아마 이제 맞습니다. 국제 분류로 굳이 따지자면은 박정희는 아마 국가 사회주의자. 네. 뭐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곧바로 25원 닥쳐 씨발 20원. 자, 그러니까 짜장면과 중국집의 이제 탄압의 역사라는 거는 일단 가격을 못 올리게 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저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재료값을 계속 오르는데 네. 가격을 못 올리게 네. 때려잡아.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부터요 짜장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가격을 떨어뜨리면 네. 무언가를 뺄 수밖에 뺄 수밖에 없었구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공장제로 넘어가요. 뭐 춘장도 직접 만들다가 공장으로 공장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원래요 그 고기 이제 짜장면을 볶을 때 네. 양파로 지금 볶잖아요. 네, 양파로 볶죠. 양파 값이 싸서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기름에 볶을 때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라드야. 네. 그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그러면? 돼지기름. 돼지기름. 라드랑 함께 볶는 야채는 네. 파입니다. 대파. 대파를 볶아서 올려요. 그래 향이 기가 막. 딱 해서 감칠맛을 딱 올려줘야 되는데 네. 파보다 양파가 싸요. 그래서 양파로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춘장도 원래는 네. 중국집마다 네. 직접 장을 담궜어요. 맞아요. 그래서 장마다 맛이 다르고 네. 중국집마다 맛이 달랐어요. 예. 그런데 그걸 공장형으로 바꿔버리고 네. 춘장 카라멜을 타버리거든요. 그럼 그래 색깔에다가 끈적하잖아. 네. 원래 근데 카라멜을 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 직접 담그는 장은 깊은 맛을 낼수록 색깔이 검해요. 까매. 진해. 근데 카라멜을 넣어봤더니 네. 숙성을 오래 안 시켜도 장으로 안 그냥 담궈도 까매. 그냥 까매지네. 네. 그러면 싼 가격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야, 사실상 식용색소처럼 넣은 거잖아. 카라멜이야. 카라멜이지만 지금도 그걸로 만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식용이라고 했잖아요. 식용. 우리 애가 오늘도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격을 통제해버리면 네. 점점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이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어, 대한민국 얼마나 잘 선진국이에요. 살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음식점들마다 이제 고급 총요리집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졌지, 지금. 이제. 그러면 공장제 춘장에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야 돼. 네, 이제 뭔가 그 각자의 그 장 레시피들을 좀 조금씩 이제 개발을 시키고 어디 식당 어디 총요리집 가면은 여기는 이런 맛이 나더라. 그렇지. 저런 맛이 나더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좋은데 네. 옛날에는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안 되죠. 예. 안 따지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파에서 양파로 바꿔서 맛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 돼지 기름, 돼지 기름만의 풍미가 있거든. 그렇죠. 그거를 못 쓰게 하면 자연스럽게 맛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구나. 심지어 김영삼 때는요. 뭐 비슷해요. 비슷하지. 네, 비슷합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이 글로 갔는데 뭐. 아직 다 못 벗어났을 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야, 애들이 있어. 이 중국집 놈들이 기름 이상한 거 쓴다. 바로 때려놨습니다. 때려버립니다. 중국 음식점 튀김기름 불결. 돼지 가죽으로 제조. 비닐도 섞여 있었고 국내 공급업체 3곳을 적발했다. 근데 이거는 96년에 기사를 보지만 이건 가격 인하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튀김기 기름이 불결하면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비닐이 섞여 있었다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네. 요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야 그게 비닐이 섞여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다 보면 그 뭐가 섞여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간혹 머리카락 나고 이런 거? 그 순간에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 순간에 잡으러 가면 돼요. 그거를 이제 뭐 시정하거나 이럴 이 틈이 없이 물론 이제 그리고 저 때는 저기만 저랬던 게 아니에요. 네. 중국 음식점에서만 비닐이 나왔겠습니까? 저 때는 심지어 무슨 약품을 타다가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 음식점은 유독 저랬던 거 아니야. 근데 매우 악의적인 건 뭐냐면 돼지 기름을 뭘로 냈다고 하느냐? 돼지 가죽에서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군 신발로 불량식품 할 때 군화 소고기 튀김을 군화 소고기 볶음 튀김 네. 먹었잖아요, 나. 네. 먹었잖아. 그리고 이게 나는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돼지 가죽에서 뭘 하면 기름이 나오나? 왜냐면 거긴 기름이 없잖아. 네.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이제 보사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이제 다 쫙 하면 일제 점검해가 중국주 일제 점검해서 기름 쓰는 거 이상하다라고 때려잡았는데 저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보도. 허위 단속과 허위 보도의 콜라보예요. 허위 보도. 그래서 저게 이제 보사부,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런 거 하잖아. 네. 정부 시책이 정해지면 네. 뭔가 일제 점검 같은 거 쫙 하면 돌아. 그냥 성과를 보여줘야 되구나. 그때 뭘 하냐? 기자들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혹시 야 이거 찍어 해가지고 이제 사진 쫙 찍고 이영돈 기자랑 혹시 가는 이엉돈. 그 비슷하게 쫙 해가지고 저게 특집 보도가 빠바바박 나갔어요. 난리가 났어.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야 씨발. 그래서 나중에 보사부에 사과를 합니다. 이미 다 작살났는데. 작살났고 이미 이미지 다 배렸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 돼지 기름 쓰는 집은 이상한 집이다. 저 불결한 중국집이다. 라는 이미지가 박히는 바람에 그 뒤로 다 식용유로 바꾸게 되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싸니까. 돼지 기름 안 쓰면 좋지 우리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용유로 바꾸면서 볶음밥이 맛대가리가 없어졌다. 해표에서 혹시 찌른 거 아닙니까? 해표 식용유. 이렇게 혹시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그냥 음모론이 그럴 수도 아니 있지 그래서 않나. 실제로 그때는 그런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뭐 맛있는 과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더 깨끗하고 그게 뭐 더 친환경적이고 그게 다 맛을 살려주는 것처럼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돼지기 동물성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돼지 기름을 써야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 배달시키고 이러면 우리는 라드를 씁니다. 이런 걸 써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광고 가겠습니다. 광고! 하나! 코어 밀크시슬 먼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밀크시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요청에 코어 밀크시슬이 2+2 정기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70% 이상 손상돼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이 바보 같은 장기, 이 멍청이 간입니다. 자, 간은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니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 보호를 위해서 코어 밀크시슬 정기 배송을 추천을 드립니다. 밀크시슬에다가 간 보호 특허 원료를 배합을 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이 바로 코어 밀크시슬이기 때문인데요.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보호와 상쾌한 아침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30% 할인에 2+2 정기 배송 이벤트까지 가니까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을 검색해 주세요. 자, 여러분 코어 밀크시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문구 먼저 갈까요? 간보 특허 원료로 배합한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상쾌한 아침을 챙기세요.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간보호 특허 원료로 배합한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상쾌한 아침을 챙기세요. 구매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주세요. 자, 글루타셀 스프레이 천천히 빠르게 읽어주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운 완화제 안 돼.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예.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내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긁고 있다면 안 보습제를 돼요. 바르기 전에 글루타셀을 뿌려보십시오. 피부가 진정되고 긁지 않아야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민감해진 피부는 긁지 않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참지 못하고 긁기 마련입니다. 안 이럴 돼요. 때는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십시오. 자,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그런데 예민한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주말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긁어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겨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12월부터 올해 2025년 1월 다음 이번 달까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45ml 휴대용 제품은 그대로 증정하면서 요거.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또는 남천동이라고 남겨주시면 글루타셀 고보습 크림을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세월이 수상하고 마음도 답답하지만 피부라도 글루타셀로 편안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감한 피부 글루타셀과 함께하면 이겨낼 겁니다. 구매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 또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글루타셀 이번 달 1월까지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보스프림 크림 꼭 받아가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구매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구매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해 주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3일 카레 먹으러 갑시다. 오랜만이에요. 자,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카레는 파 아니고 양파예요. 양파입니다. 3일 동안 끓이고 숙성 반복해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 3일 카레 드시겠습니다. 아직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냉장고 떨어지면 바로 채워넣는지 아실 겁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의 가격, 중량, 성분, 보관 방식, 소비기한, 리뷰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햇섭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네이버에 3일 카레 검색해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 주문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사장남천동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 정말 선물로 드리는데요. 소세지 한 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 안 적으면 사은품 못 챙겨드리니까 꼭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적어주세요. 자, 이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양파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달콤해. 그리고 이 사장님이 오래 볶는 거를 기존 삼으셔가지고 네. 여기 카라멜라이즈라고 하잖아요. 달콤하게. 달콤하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완뚝. 맛있습니다. 기가 막혀. 요새 또 공장 확장 이전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아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UFC 스턴건 김동현 선수도 인스타 스토리에 3일 카레 맛있다고 올렸다. 진짜로.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야. 네.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네, 맛있는 내가 알고 거니까. 있는 맛 그도 알고 있다. 3일 카레. 마지막 문구 할게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고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사장 남천동을 꼭 남겨주세요. 자, 광고. 됐다! 광고하고 돌아왔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짜장면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요. 아하. 그게 호떡이라면서요.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네. 호떡. 그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진짜?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 떡이다. 네. 이게 한국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요? 중국에서도 호떡이에요. 중국인 입장에서 한족이 먹던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그 오랑캐들이 해먹던 음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호떡인 건데 이게 호떡 같은 종류의 음식이 세계 다 있어요. 네. 그것도 흔한 거잖아, 네. 말하자면. 밀가루 안에 무언가를 밀가루 안에 넣어서 소를 넣는 거. 넣는 겁니다. 소. 네. 그렇지. 네. 네. 이런 거는 그 이탈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에도 있고 뭐. 네. 아시아에서도 많이 네. 먹고. 다 있어. 그 음식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게 디저트로 좀 변화가 돼요. 약간 달콤하게. 네, 약간 달콤한 걸로 해가지고 네. 이제 호떡집이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다? 네, 맞아요. 호떡집에 불난다는 이야기도 이때 붙여지는 거예요. 호떡집에 불난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말하자면 갑자기 왜 호떡이 한국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느닷없이. 그게 이제 화교의 역사랑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짜장면 포함해서 네. 화교 역시 때려야 될 수 없는 네. 음식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 출신들. 린 어, 거지 말하자면.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 노동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뭐로 들으면 관광객? 관광 비자 받아가지고. 네. 야, 나 3개월 무비자야, 뭐 이러면서. 이때 중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청나라. 네, 청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도 망해가고 있지 않았어, 그래도? 같은 심정이었죠. 네. 피장, 파장인데 네. 어쨌든 떠나온. 굉장히 방금 근데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네. 둘 다 망했어요. 네. 그러면 망한 애들끼리 위계를 네가 더 망했나? 내가 더 망했나? 을끼리 네. 을과 을인데 네. 병정을 나눠요. 그러면 가장 심하게 망한 애가 킹입니까? 덜 망한 애가 킹입니까? 그걸 뭐라 할까? 근대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된 데가 을이 그래, 되고 대장이야. 그 다음이 이제 병정으로 가는 건데 네. 하필이면 이때 중국이 병정입니다.
제일 밑에. 아, 대한제국보다 밑에. 밑에입니다. 아, 대단한데.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9세기 말부터 네. 한국의 흔히 말하는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조선이 혹은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하려면 어디를 따르고 어디를 버려야 하나 할 때 버려야 할 국가로 중국이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아, 원래는 우리의 이 천조국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미개한 애들. 미개했기 때문에 저렇게 망했어라고 극적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망했죠. 그런 상황에서 원래는 장사를 하러 들어온 무역상들입니다. 화교들은. 네. 이게 왕서방들 아니에요? 옛날을 치면. 비단이장수 왕서방 이거. 살짝 기본적으로 약간 조롱이 조금 있네. 임서방 왜 이래? 아니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역상이고요. 네. 청일전쟁 이전에는 무역상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 중에 유일하게 그 한성 안으로 들어가고 장사하던 애들입니다. 중국 애들은. 특권을 갖고 있던 장사들. 그게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걸 맺어가지고 서울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장사꾼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근데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박살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갈 나라가 없네. 전쟁 나가지고 난리 났어. 거기도 난리 났고 중국도 망해가고 있고 그럼 여기 남아야 되는데 여기 남아갖고 뭘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냐면 이제 상권을 다 뺏겨버립니다 일본에. 일본 애들이 들어가 다 밀어내버리는 거. 다 밀어내. 일단 서울에서 다 빠집니다. 용산이 원래는 중국 애들이 장사던데요. 양화진부터 해가지고 용산거기가 중국 애들이 장사하던데. 근데 일본이 거기를 차지하고 다 밀어내는 거죠. 이게 딱 국력의 쇠락에 맞춰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딱 바뀌는 거야. 싹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살아가기에도 힘들어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을들끼리도 위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 그럼 그거 갖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노동자로서도 살아가기가 힘든 게 일본 애들이 자꾸 정책을 바꿔요. 필요하면은 중국 애들 써도 된다 했다. 노동자 괜찮다 했다가 노동 가격이 너무 싸지거나 뭔가 내국인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때는 이제 조선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로 서 있기도 힘든 조건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그럼 자영업. 자영업 중에서도 노점입니다. 노점. 노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법의 사각지대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노점에서 그럼 유일하게 쉽게 노하우도 빨리 전수받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디저트 장사였던 거. 밀가루에다가 소 채워가지고 맛있게 하는 거. 딱 하면 되는 거. 이거 호떡. 그게 호떡이었는데 이게 1920년대 난리가 납니다. 대박 났습니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호떡집에 불났다. 말도 안 되게 장사. 실제로 난리 나서 구경하고 사람 몰려있는 것들이 바로 요것들입니다. 자, 그때 이제 신문 만평 같은 거랑 그 당시 찍었던 사진 뭐 이런 거예요. 자, 가운데에 있는 경우는 이제 명동의 유명한 그 호떡집인데 뭐 영춘인가 뭐 아마 그럴 건데 그거를 이제 50년대에 찍은 거고 그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취천루 귀부인들이죠. 귀부인들 요렇게 이제 호떡집이 유명한 집이 명동에 있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 이제 앞에가 이제 호떡집을 그린 건데 임 대표 앞에 있는 그림 요거. 그렇죠. 이제 호떡집에서 이제 맛있게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저때 호떡집은 호떡만 파는 게 아니고 뭐 온갖 음식들, 조리 음식 같은 거를 같이 팔아요, 그냥. 그래서 2층에서 누가 구경하고 있네. 싼 노점이지. 근데 이제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2층짜리 중국 요리집입니다. 중화 요리집에서 사람들이 호떡집을 구경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김전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애기들이 그때 조선 애기들이 호떡집을 기웃기웃하면서 한 개 좀 얻어먹어 볼까. 요러던 풍경. 그때도 굉장히 호떡집이 이제 핫플레이스였다. 저게 지금 제 밑에 있는 그림부터 저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냥 아궁이 밑에서 그냥 조금 장사하는 걸로 길가에서 그냥 길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가면 이제 장사가 조금 된다. 그러면 요리 점을 내죠. 이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름은 호떡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호떡집이에요. 그런데 파는 거는 중국 음식 그냥 팝니다. 면도 팔고 뭐 국물도 팔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것처럼 요리 점 진짜 그 고급 요리점 느낌으로 이름을 바꿔.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름도 아니고 바꿉니다. 이름도 바꾸면서 이제 원래 우리는 전통의 중화 요리집인 것처럼 바꾸는 거죠. 약간 신문세탁.
호떡집을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게를 얻으면서 중화요리집으로 바뀐다. 지금도 100년 전통의 중화요리집 중에 네. 원래 시작이 호떡집이었던 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김재원 쌤 밑에 있는 게 이제 공화춘. 인천의 그 공화춘이고. 네. 그리고 가운데에도 이제 그 중화요리집이고. 네. 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맨 앞에 간판에 네. 옥자를 주목해라. 그렇죠. 네. 왜 옥자를 주목해야 돼? 옥자가 요리점 중에서 제일 고급일 때 옥자가 붙습니다. 옥으로 끝나면. 뭐 요리옥이라고 불리는. 아, 비싼 요리집. 네, 저기는 진짜 고급집.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또 이제 나름대로 한국문학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아, 예. 30년대 한국문학을 보면 최만식의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네. 청요리집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청요리집. 청요리집이 나오는 청요리집은 누가 가느냐? 그 소설 안에서는 소위 모던 보이들이 예. 모던 보이들이 사교를 하는 목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접객을 하는 여 접객 그 상대하는 여성과 정분이 납니다. 요 패턴. 그때는 청요리집이 굉장히 고급 음식점이고 네. 접대를 하는 곳이고 네. 한번 마음 먹고 가서 돈 쓰는 곳이야. 그런 곳이구나. 굉장히 약간의 야인 시대에 사람들이 회식하는 장소 그런 곳이네.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네. 생각해 보면 외식업이 이때는 무슨 뭐 이때 뭐 외식업이 얼마나 그렇게 발전을 했겠어요, 이 시절에. 그래서 요리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고급집이다. 딱 들어맞는 게 청요리집인 거죠. 네. 아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고.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개혁이 거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전통, 그러니까 외식 문화가 자리 잡을 만한 맥락이 없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음식점은 서민들이 가는. 저희 같은 서민들이 가는 음식점이라 그 밑에가 이제 미들급. 미들급. 미들급이 있어줘야 돼요. 네. 미들급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하이엔드가 있어야 되고. 하이엔드 뭐 요정집 뭐 이런 데 있어야 되고. 하이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절에 제대로 된 미들급이 없어요. 미들급이 없어. 그러니까 주막 다음에 요정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는데 이 중간 미들급을 채워주는 유일한 고급 음식점이 청요리집입니다. 하이엔드급은 직장인이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한 두세 달 비상금도 좀 꽁치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집 오늘 외식하자 하면 청요리집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문화가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가서 짜장면 먹는 문화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이제 뿌리를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중화요리집으로의 이제 성공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던 화교들이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외부인이잖아요.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하고 꼴배기 싫어. 왜 잘 돼, 쟤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저 호떡 팔던 놈이 저거. 시기 질투. 라면 근본적인 인간의 시기 질투. 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민들이 보는 혹은 이제 지식인층이 보는 잡지에 코드를 실려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922년 개벽. 개벽이라는 잡지 이제 한국 현대사에 보죠. 개벽 잡지에 22년 11월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하야 점심을 하겠거든 우동집이나 호떡집에 가지 말고 설렁탕이나 장국밥집에를 가라 라는 훈계가 나옵니다. 야, 니마 돈만 쓰려고 어디 팔아주나 언제부터 뭐 너 외놈이야? 한국 사람 아이가? 국밥충은 이때부터 있었네요. 편의점 도시락 처먹을 거면 국밥집에 가서 뜨끈하게 깍두기에 국밥 먹어가 이때부터 있었다. 우리 아버지처럼 넌 맨날 피자나 처먹고 이러고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맞아요. 요 얘기를 개벽호에서 1922년부터 사람 생각하는 다 똑같은 다 거야. 비슷합니다. 자, 별건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27년 2월에 이때도 이제 호떡집이 장사가 잘 됐나 봐. 똑같은 패턴이에요. 작년에 호떡 장사가 금년에 요리옥 영업자가 되는 것도 또한 무리가 아니요라고 호떡집에 불러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요리점을 차린다. 야, 그나마 별공고는 양반이네. 딴 데 가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여기가 잘 되는 거. 근데 이게 약간 일종의 수동 공격성이거든. 야, 너 작년에는 호떡집 하더니 장사 잘 되나 보다. 가게 차렸네. 이런 느낌이거든.
살짝의 조롱이 섞인. 그렇죠. 비꼬음이 섞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국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 별거 없는데 네. 다 가가지고 팔아줘가지고 자리 잡고 저것들이 이제 떵떵거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중화요리집이 2층 집으로 된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특히 유별나게 건물을 통으로 쓰는 중화요리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요거는 이제 한국도 반성을 해야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죠. 한국의 역사가 모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분명 우리도 명과 암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이게 이제 협중정서가 이때부터 조금씩 생깁니다. 20년대부터? 사실 그 전부터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개화파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된 저들은 미개하고 야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받아 안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정책상 할 수 있는 게 저임금 노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두 뭐 하역 뭐 이런 거. 이미지들이 조금 낮아요. 이미지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급 아래로 봐요. 그렇게 봤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게 있습니다. 쐐기를 박는 거. 그게 이제 만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만주에서는 만주에서 이것도 나중에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왜냐면 이때 만주라고 하는 공간에 가 있는 조선인들을 일본에서 어떻게 불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주에 가 있는 조선인들 일본에서 이들을 뭐라고 지칭했느냐? 만주에서 돈 벌러 만주 갔거나 농사지으러 만주 간 사람 조선인들 조선인들을 만선 거류 일본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 거류 일본인.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국민 취급하는 거죠. 사실 취급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 분류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등급이 생깁니다. 만주에 살고 있는 아직 만주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주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1등 신민. 그러니까 본토의 일본인 1등 신민. 1등 신민. 2등 신민이 조선인. 거류 조선인. 거류 이제 일본인. 그쪽 표현으로는 거류 일본인으로 처리되어 있는 조선인. 조선인. 3등 신민이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중국 땅인데 1등, 2등, 3등에서 최하층으로 분류가 된다. 땅도 애매한 거죠. 왜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조차하고 있는 거는 일본이고 관할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에요. 근데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치안 통제를 우리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조선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내 아래 누가? 자, 조선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만 있어요. 그러면 2등 시민. 2등 신민일 때 나는 꼴등이에요. 그런데 1등, 2등, 3등에서 2등이 되면 나 내 중간이야. 밑에 하나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일본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 제국주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야 통제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둘을 자꾸 분리합니다.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인 언론에서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게 해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미개한 중국인, 씻지도 않는다. 쟤네들은 항상 나태하다. 마치 일본 언론에서 조선인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은 그 만주에 있던 조선 안에 있던 중국인들을 한 급 아래로 보는 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 만주에 있는 만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트러블이 한번 생겨요. 그러니까 물을 뭐 어디서 끌어서 쓸 거냐 뭐 이런 거 뭐 이거. 물 끌어다 쓰는 공사를 그냥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조선인들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고 서로 티격태격을 한 거죠. 왜냐면 니네가 여기서 다 가둬놓으면 우리는 못 쓰냐.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을 한 건데 이거를 보도를 한 조선 안에 있는 일본 언론이 둘 사이를 갈라치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중국인들한테 린치당했다. 그게 나중에 막 이제 학살당했다 이렇게 막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조선에 있었던 중국인들을 학살합니다.
조선인들이. 이게 이제 배화 폭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화교에 대해서 배격하는 폭동.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반중국인 폭동이라고도 요즘에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실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습니다. 100여 명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폭동, 그러니까 예전에 그 90년대에 뭐 LA 폭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도 하류 시민을 공격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일본 언론은 그걸 계속적으로 부추깁니다. 더 싸움을 부추깁니다. 근데 사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관동 대지진 때 학살이 있었던 거에 대한 카운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참 이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을들끼리 싸움이 이렇게 암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고. 왜냐하면 관동대 학살 때 중국인도 그때 당시 관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700~80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조선인으로 오해받아서. 그런 역사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본 가는 거를 꺼려해요. 그래서 조선에 남아 있었는데 조선에서도 학살을 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도 굳어지고 화상들은 굉장히 장사하기가 어려워지는. 네, 이런 상황으로 좀 굳어지게 되는 사건.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정서 자체가 화상들, 화교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지고 배격하는 정서도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보면 어쨌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시내 중심가를 상당수 차지한 이제 중국 요리집들, 중화 요리집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까지도 포괄해가지고 밀어내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국민 정서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국가 체제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일단 외국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이 61년이야. 근데 이제 주로 타겟은 사실은 이제 화교들이지. 어차피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국가가 나서서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는 그 이야기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 하나. 자, 플랜트 콜라겐 해주세요. 콜라겐은 피부, 관절, 머리카락 등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 속의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절반 이상 줄어들어 미리미리 섭취해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그랑프리 3관왕을 수상한 간편하고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을 소개합니다. 플랜트 콜라겐은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식물성 콜라겐으로 초저분자 흡수, 초항산화 효과 등 식물 고유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콜라겐입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대부분 추출한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 방사능 오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식물성인 플랜트 콜라겐은 걱정 없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어. 30차 완판 성원에 힘입어 사장 남촌동만의 특별 3+3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단 3일 사장 남촌동 애처장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사장 남촌동 더보기 링크에서 플랜트 콜라겐 구매 시 무조건 3+3 증정 설날 기념 신세계 상품권 추가 선물 플랜트와 설 명절 혜택 놓치지 마세요. 더보기 URL에서만 진행하는 비밀 이벤트이니까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꼭 구매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플랜트 콜라겐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3+3 30차 완판 성원에 힘입어 사는 이 비밀 이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광고 읽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한 포의 피부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자, 신세계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설 명절 혜택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매를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하루 한 포의 피부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십시오. 자, 신세계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설 명절 혜택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포시즌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제주에서 2대째 과일 농사하고 있는 포시즌팜 노승현 농부입니다. 진짜 농부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계절 내내 맛있는 제주도 과일을 직접 농사 지으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시즌팜의 대표 과일 레드향. 제주도의 신품종 윈터 프린스 소개합니다. 윈터 프린스 제주도에서 개발한 토종 신품종으로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들떡 까기가 쉽고 레드향은 한입 베어물면 알알이 터지는 새콤달콤한 알맹이로 입안이 즐거워지는데요. 향긋하고 달콤한 포시즌팜 레드향으로 올설의 특별한 선물로 빛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포시즌팜의 모든 과일은 강제 착색, 강제 왁싱, 제초제 등의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천연 비료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맛의 차이를 아실 수 있고요. 직접 엄격하게 제가 선별해서 농장 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설날 감사 선물용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믿고 드실 수 있는 저희 포시즌팜 여러분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 배너에 010-7433-6399 나와 있죠? 검색해 주거나 전화 주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알이 실하기도 하지만
그 주이시하다 그러잖아. 이렇게 톡톡 터지는. 굉장히 과육이 가득 차. 굳이 거기서 영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맛있다. 주이시? 뭐라고요? 네. 주이시하. 주이시하다. 주이시한 4시즌팜 마지막 문구 할게요. 설날 감사 선물용으로 최고인 4시즌팜의 레드향과 윈터 프린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네이버 쇼핑에서 포시즌팜을 검색해 주세요. 설날 감사 선물용으로 최고인 4시즌팜의 레드향과 윈터 프린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네이버 쇼핑에서 포시즌팜 검색입니다. 마지막 산삼순백 갈게요. 자, 산삼순백 이야. 되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투스백 순 100%. 지리산의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과 이슬을 다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려서 수확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자, 인삼을 산에 옮겨 심는 방식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려서 씨에서부터 길러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에다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는 너무 좋아. 산삼순백 한 박스. 요게 이제 한 병에 산삼 한 뿌리가 들어가는데 30뿌리가 들어가는 게 요 한 박스 되겠습니다. 30병이에요. 자,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와 가심비 최고의 제품인데 새해를 맞아서 특별 구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산삼순백 원래 이제 한 박스면 한 박스 더 가는 1+1이잖아요. 여기다가 산삼향이 가득한 산삼떡. 제가 좀 들고 있는 게 이제 오미자떡인데 요 산삼떡 3종 세트를 3봉지를 같이 드리고요. 산삼 침향환 열환까지 이제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온 가족의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고요. 유사품 말고 꼭 산삼순백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먹을 만합니까? 나는 요거 광고해주는 방송이 제일 좋아요. 이거 한입 배워보죠. 산삼떡. 쌉싸름한 산삼에 올라오죠. 확 올라오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돼요. 네, 마지막 문구 할까요?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 순백. 자,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으로 검색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자, 광고 해봐! 됐다. 깔끔하게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국가가 얼마나 이 화교들에게 개아리를 들었는지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네. 자, 이것도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어. 한국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라도 항상 이제 핍박을 받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가면 핍박을 받잖아요. 네. 비슷하게 화교도 워낙 또 많이 퍼지니까 네. 어느 나라나 가든지 핍박을 받았는데 한국 경우는 이제 조금 독특한 것이 뭐냐면 국가가 체계적으로 구박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뭔가 조지는 거의 뭐 제가 이제 찾아본 걸로는 일본하고 한국이 유독 체계적으로 조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은 네. 2000년 이전까지 네.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차이나타운이 체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소공동 네. 지금은 뭐 서울을 대표하는 롯데호텔 있는 데 아닙니까? 롯데호텔 있는 네. 롯데호텔 자리가 아서원이라는 가장 유명한 청유리집이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초기에 장사 시작할 때는 그 정도까지 번화하지 않았었는데 서울의 센터가 되다 보니까 명동이나 이 주변 지역에 중국 요리집들을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해방이 됐는데 그 요리집들이 여전히 짱짱하게 있으니까 네. 그 시절에 소공동 사진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자, 요게 그 롯데호텔이 들어서기 전에 소공동입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 서울시청 있고, 네. 그 이제 로타리가 있고, 옆에 쫙 있는데, 거기 곳곳에 이제 중국 요리집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원래는 네,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올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웃긴 거 있잖아요. 연극 무대 세트처럼, 딱 그 린든 존슨의 시선이 가는 곳만 개발을 해가지고, 예.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가고 나서도 야 여기는 좀 쪽팔리다. 여기는 좀 세팅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대표적으로 꼽혔던 데가 이제 소공동이야. 그 소공동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서울에는 그 이제 화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거주지들의 특징. 지역마다 달라요. 어디서 넘어온 친구들끼리 모여 있느냐.
산동반도 출신이냐, 그렇죠. 광동성 출신이냐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산동성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있던 데가 소공동이고 뭐 저기 절강성에서 넘어온 친구들은 저 수포교 뭐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실제로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서로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 소공동으로 해방 이전에 이미 모여요. 어느 정도? 왜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탄압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번의 탄압이 마지막에 치는 게 양복점을 치면서 박살이 나는데 아무튼 여러 번의 뭔가 이제 품목을 장사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하나씩 거구나. 쳐요. 하나씩 하나씩 치다가 이렇게 다 나가고 결국은 소공동과 요리집만 남은 거지 이제. 명동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쫙 남아 있었던 게 지금 딱 아까 그 사진에 남아 있는 그 모습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화교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더라면 뭐 글로벌 시티인 서울의 센터를 그렇죠. 그 부동산의 대부분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저 2000년대 중후반에 저기는 평당 1억 가까이 합니다. 그걸 갖고 있었더라면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처럼 화교들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도 세게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재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풍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박정희 때 다 때려잡아가지고 뿌리를 깔끔하게 뽑았다. 1가구 1주택 1점포. 외국인들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민주당이에요? 아니 민주당 아니야? 박정희 간 겁니다. 박정희야? 1가구 화교 외국인 1가구 1주택 그 1점포.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동산 투기는 넌 못해. 심지어 그 다음 추가로 임대도 안 돼요. 하나만. 그냥 딱 하나만. 그리고 평수 규정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은 점포를 낼 수 없어요. 이거 살찐 고양이법 같은 거 아닙니까? 살찐 화교법. 너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한국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딴 데는 죽이고 있습니다, 화교들. 다른 나라는? 동남아는 학살이 굉장히 잦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살려는 드릴 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걸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거 핍박은 당연히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죽이지는 않았던. 뭡니까? 이때 화교들은 국적이 대만입니다. 대만 출신. 대만 출신이 아니에요. 대만 출신은 아니에요. 산둥반도랑 절강성 쪽에서 온 친구들인데 나라가 지금 거기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중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적을 대만을 선택했구나. 대만을 선택합니다. 중화민국을 왜? 여기서 중공을 선택하면 쫓겨나야 돼요. 그렇지. 그러네. 심지어 중공은요. 외국 국적을 이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살려면 사실상 화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적은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건 마치 이제 미국에서 살려면 선택할 수 있는 국적이 코리아밖에 없는 그런 코리아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대만 국적자예요. 지금 그때는 이제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한국과 중화민국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화교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해가지고 때린다라는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외국인. 근데 그때 외국인이 누가 한국 들어와서 살아? 중국 사람들 갈 데 거의 없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0%라고 봐야죠. 어쨌든 그런 규제 정책이 있었고 그나마 소공동의 그 1점포 1점포 갖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 재개발해야 되니까 땅 팔아 라고 사실상 강압적으로 안 팔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점포를 내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 그런 식으로 생긴 겁니까? 그게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소공동을 재개발하면서 플라자 호텔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옛날 서울시청사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인 저 건물이 지금의 플라자 호텔이에요. 저거는 불법이라 봐야죠. 왜 불법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서울에 유명한 불법 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저기에 있는 플라자 호텔과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재단 빌딩이 그 있잖아요. 서울스퀘어. 미생에 나왔던 원 인터내셔널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지어질 수 없는 건축물. 왜? 그게 용적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얄쌍한데 높잖아. 그렇게 요즘에는 안 됩니다. 용적률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하게 적용을 시켜줘가지고 얘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터준 특혜죠. 특혜입니다. 그리고 저거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약간 야비하다 봐야 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약간 야비하게 봐야 돼. 정부인데 야비하게. 소공동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그 중화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중화민국 국적자들. 근데 우리는 중화민국이랑 사이가 좋아. 얘를 밀어내고 싶어. 근데 밀어내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네. 미끼를 하나 살짝 던집니다. 아, 미끼를? 뭐라고? 아, 여기에 너희들 같이 살 수 있는 문화센터 지어줄게. 화교센터? 화교센터 같은 거 하나 지어줄게. 라고 해서 꼬십니다. 꼬셔요. 아, 그러면 이거를 싹 밀고 높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지어주겠다. 올리면 너희도 들어와 살 수 있고 여기 중국집 계속하고 네, 중국집도 계속하고 누구도 살고 한국인도 살고 같이 손잡고 얼마나 좋노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하자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땅을 이제 팔았어, 이 사람들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왜냐면 팔면 안 되죠. 팔면 쫓겨나는 거니까. 갖고 있어야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남은 1점포인데.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1점포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은 땅을 개발하려면 넓은 땅땡이에 있는 주인들한테 다 사야 되잖아. 여기에 있는 소공동에 있는 중국인들한테만 부동산을 산다고 건물 못 짓잖아요. 거기 한국인들 것도 사야지. 뜨문 있는 그 사이사이에 한국인 건물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국인 건물주 한 명이 알박기를 합니다. 나는 안 팔긴데. 그 국제그룹 그 아저씨 아닙니까? 국제그룹의 극동그룹. 극동그룹. 극동그룹 아저씨가 나는 안 팔 건데. 나는 싫은데요. 야, 이게 정광훈 같은 짓을 그때도. 늘 알박기는. 굉장히 유력하게 박정희가 시켰다라는 썰이 있다. 그 대기업 회장이 거기 알박기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왜냐면 이거 국가 사업인데. 님자 내만 믿고 알박기를 해라. 그래서 알박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서울시가 주체거든요. 서울시가 이상한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네, 대만한테 2억 원을 받습니다. 갑자기 건물 올려준다니까 대만에서 그럼 나도 우리 주민들 잘 살게.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서 고생하는데 나라에서 건물을 지어주네. 그럼 보태 쓰이소. 야, 70년대에 2억을 받았으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 되는 거잖아. 몇백 된다고 봐야죠. 그 돈을 그냥 줬는데. 네,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계속 알을 박네. 이 알박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플라자 호텔의 주인이죠. 한화의. 하나그룹. 그 김승현 회장의 아버지. 아버지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공사 너가 아무리 기다려봐야 안 된다. 극동 전막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고마 내한테 팔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100만 원이 넘는 돈에 팔아.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살 테니까 나갈 사람들 나가라. 지금으로 치면 평당 뭐 한 1억씩 쳐준 거네. 이때 당시에 강남이 10만 원 안 합니다. 이야. 강남이 압구정동이 10만 원 차이 안 했을 때요. 아니 한화 회장은 그 뭔 돈으로 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종의 국가. 그럼 잠깐만 이거는 지금 이 소공동 현장이 전체적인 국가의 기업인들까지 참여한 설계 현장이었다. 왜냐? 알바가라 뒤에 구세주가 나오는데 돈을 많이 뿌렸는데 알고 보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온지 되게 의심스럽다. 한화의 돈이 아니에요. 한화 돈이 아니야? 출처는 은행 겁니다. 근데 한화도 그때 당시에 큰 돈을 빌려주는 은행 돈이라는 거는 사실상 정부가 오케이를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함구할 텐데. 전체적인 그림상 이거는 설계네. 정의형의 허락 없이는 이건 이루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정의형의 허락이 없으면 극동이고 하라고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엎어져요. 엎어집니까? 무산됩니까? 이 센터 자체 사업이 엎어집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건 진짜 사기잖아, 말하자면. 사기예요. 처음에 화교센터를 짓겠다라고 화교들을 꼬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참여할게요라고 했어. 근데 극동 출신의 그 재벌이 갑자기 나는 땅 안 팔아. 버텨. 몇 년을 시간을 끌어. 그랬더니 갑자기 한화에서 정부 돈을 등에 업은 은행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사줄게 해서 사.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중화민국 정부한테서 돈을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억을 받았어. 이걸로 건물 지어줄게라고 했어. 근데 안 지어. 그래서 안 지어. 서울시장이 대만을 찾아갑니다. 왜? 양태식형이. 아니요. 그러면 그 석고 대제를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양택식 씨인데 네. 아, 미안하다고 끝난 문제냐고. 양택식 씨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한번 다뤘지만 이 아저씨는 본인도 잘 몰랐나 봐요. 아 모르지. 진짜 그때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미안한 표정이에요. 그럼 대만까지 양택시 찾아가서 내가 서울시장이지만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근데 택시 기억도 가만히 보면 네. 말은 맞아. 누군가가 알을 파갖고 네. 거기에 또 비싸게 돈을 주고 팔아줬네. 택시 기형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 입장에서 좀 미안하지만 네. 여기 있는 주민들 그래도 평당 100만 원에 잘 치서 나갔어요. 라는 거를 하면서 그럼에도 네. 국가 입장에서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를 하고 돌아옵니다. 2억 안 돌려줍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줘요. 이거 뭐야? 대만이 그런 게 뭐야? 근데 이게 택시 기형의 표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삥 뜯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택시 기형은 네.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100억을 그냥 먹냐고. 대만 입장에서는 네. 택시기도 빨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가졌던 거죠. 아니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기 방패를 던진 거거든 예. 대만에서. 택시가 안 돌아와도 박정희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진짜로 안 돌아와도 상관없는데 네. 내가 돌아왔네. 예. 대만 호방에.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네. 그 당시 대만도 간절해요. 아.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어젠다를 잡았을 때 맞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슬슬 자기네랑 수교했던 국가들이 손절하던 때란 맞습니다.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국을 놓치면 안 돼 또. 소탄 대신 2억을 태우더라도 한국을 잡아두자. 그렇죠. 소탄 대신. 하지만 결국 한국은 버립니다. 엄청나죠. 씨발.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샀던 하나가 네. 플라자 호텔을 짓게 되는 거고요. 이야. 그 옆에다가 아서원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아. 킨교코 행님이 롯데 호텔과 쇼핑센터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아서원도 사실상 네. 소송을 통해서 뺏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70년 기사입니다. 중국 음식점 아서원 소속 한국인의 승소 판결. 자, 저희가 제목을 가공한 게 아니고요. 경향신문의 저 당시 실제 제목입니다. 자, 아서원 벽돌 건물을 명도하고 완료일까지 매월 50만 5,800원 지급하겠다. 자, 돈을 주는데 사실은 그 돈 주고 살 땅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저렇게 사들인 롯데가 거기에 롯데호텔을 짓게 됩니다. 네. 아서원 자리 지금 개 비싸죠. 네. 그때는 어쨌든 사실상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저렇게 큰 중화요리집의 부지를 그대로 소유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법으로 막았어.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명의를 끼고 사야 돼요. 끼고 운영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1명, 2명씩 주주 중에서 한국인의 숫자가 늘어나.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인 주주의 숫자가 더 많아져. 그리고 한국인 주주가 롯데에다가 땅을 팝니다. 사기라 봐야죠. 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그림 그린 사람 잡아내야 돼. 빨렸다 이거는 봐야 됩니다. 한 명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그림을 그리고 총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 이거는 네.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뭐 그리고 20년, 법원에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인이 져요. 10년, 보통 30년, 무슨 50년 지나면 기밀 문서 해제되잖아요? 이건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안이라 지금 기밀이 안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잡아내. 근데 내가 생각해 중정이나 이런 데서 누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있어. 네, 누가 그림을 그렸어,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롯데 했잖아요? 네. 롯데는 말하자면 저기에 호텔을 짓는 게 박정희가 시킨 일이에요. 그림을 그린 거 맞습니다. 박정희가 시킨 일이야.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이거 100%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게, 왜 쟤들 또 중국을 저렇게 좀 중국 사람을 그렇게 그건 불쌍하게 아니야. 그려라고 할 수도 아니야. 있는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불쌍한 게 맞아요! 모든 중국인, 모든 대만인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강탈당한, 사실상 설계를 당한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심지어 여기 지금 대만 정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네. 일본으로부터 일본인들에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을 나눈 그 갈라치기 정책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네. 학살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와가지고 그래도 일구어낸 요리점을 갖고 있었는데 1가구 1점포 1주택으로 그것마저 빨려요. 네. 사실 그 전에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얘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 현금 장사랍니다. 현금을 현금이지. 쌓아도요. 화폐 개혁을 2번이나 때렸어요. 야, 이거는 그림 그린 사람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설계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해버리면
그 금고에 넣어놨던 현금이 종이장이 되죠. 종이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번 겪었습니다.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리디노미네이션은 지 마음대로 그냥.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10년대, 어떻게 보면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70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땅도 빨려서 뺏긴 거예요. 나 요즘에 한국에 대만 사람들 만나면 잘해줘야겠다. 지금 설계를 너무 많이 3대가 설계나 있어, 지금 어떻게. 자, 이게 이제 국가적인 시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나마 하나 남은 거 뭐야. 우리 그래도 중국 음식점 해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는 온갖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71년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쌀밥을 팔지 못하게 해요. 이게 정부의 공식 규제야. 중국집에서는 이제부터 쌀밥 판매 금지. 자, 때 만난 중국 음식점 첫 무미일 여전히 쌀밥 내놓는 곳도 있다. 근데 대부분 중국 음식점은 영양이 없을 거라며 즐거운 눈치. 그게 즐겁겠냐고. 자, 아까 전에 그 볶음밥이 짜장면보다 많이 비쌌거든요. 그거 이제 못 파는 거예요. 못 팔아요. 못 파는 겁니다. 이제는 화폐에도 귀찮은 거야. 애초에 네가 돈을 벌지 마라. 애초에 네가 돈을 버는 게 싫다. 물론 저거는 한국인들의 저항이 거세서 중국집 가서 그럼 뭐 먹냐 이러는 바람에 나중에 돌리긴 합니다. 이건 좀 심했나? 아니 이미 다 피부가 말라있는데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야. 더 심한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뭡니까? 74년에 가정의료준칙이라 그래가지고 외식 산업 자체를 막아버려요. 근데 여기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 그래서 배달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혹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냐면 미들급 식당들이 이때 다 망해요. 이거 오게끔 못하니까 이제 배달을 가야지. 미들급 식당들이 유일하게 벌 수 있는 게 회식이에요. 회식. 그렇죠. 회식들 오면 하고 가족 회식들 하는 거를 가족 회식을 외식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니까. 그럼 미들급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조그만 점포만 남고 이렇게. 요렇게 하기도 했었고, 중국 음식점이 탄압을 받았던 대표 중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그냥 중국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밥을 먹어. 중국, 단체 회식을 해. 가서 밥 먹어. 그 다음에 그냥 나옵니다. 이거 나 노쇼 들어가는데 노페이. 그냥 나와. 노페이 너무. 무전취식. 지금 타이페이 노페이 지금. 그냥 나와. 근데 못 막아요. 경찰이니까. 위생 점검한 다음에 나도 뭐 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개 씹쓰레기 양아치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밥을 먹고 돈 안 내고. 그래서 이 많은 중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들이 이제 소공동에 못 있어요. 소공동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화교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공동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칼 맞습니다. 소공동은 이제 버려진 동네예요.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화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연희동, 연남동을 꼽습니다. 연희동, 연남동.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중국집 거리가 이현복 셰프 거기. 이현복 셰프. 처음에는 중국집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는 서울에서도 7, 80년대는 아직까지도 거기 외곽입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그런 장사가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점포를 내요. 점포. 또 호떡집 했구나 또. 아니요. 무역하는 점포. 보따리 장수. 대만이랑 무역하는 보따리 장수 장사들을 하는 그 창고로 써요. 창고로 쓰다가 그거를 나중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 점포들이 그 여행업 하는 걸로 또 변했다가 그러면서 또 거기 화교들이 또 모여드니까 그다음에 거기 화교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중국 음식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화교촌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중국 음식점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받다가 배달업체 쪽으로 좀 사실 이제 그때 배달업체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좀 변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202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셰프의 시대로. 아까 얘기한 이현복 셰프나 여경래 셰프나 이런 화교 출신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고급 음식점으로 이제 한 번 또 뛰게 되는. 여러모로 그러면 흑백 요리사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흑수저였는데. 지금 여경래 셰프 백수저 아닙니까 당당하게. 여경래 이현복 셰프의 우리가 인생을 오늘 한 방송으로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1가구 1주택 1점포를 견뎌내고요. 짜장면 가격 인하를 견뎌내고요. 볶음밥을 못 팔던 시대를 넘어 소공동에서 쫓겨났었던 시대까지 다 경험한 사람. 근데도 중식 셰프의 길을 걸었었던. 멋지네 진짜. 대단한 사람. 이현복 셰프 그래서 짜장면보다는 동파육을 더 잘했구나.
한이 맺혔어요. 아니 지금 짜장면으로 단가가 지금 월세가 안 돼. 예. 동파육 가봐야 되거든. 예. 여기 이현복 셰프 식당 가면 예. 볶음밥은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아, 네, 제가 가슴 찢어지네. 예. 무조건 요리로 먹겠습니다. 동파육으로 먹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소울푸드 짜장면의 역사 안에 또 화교의 역사들이 담겨 네. 있고 대한민국 안 속에 네. 대만민국의 이야기를 거의 100년 사람은 지금 돌이켜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요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는데 네. 지금 화교분들이요. 네. 제 중국 중국에서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 조선족 분들이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족 중국인들과는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못 만들게 해요. 오히려 그 화교들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왜냐하면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 한족들이랑 조선족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럼 우리 이미지가 한 수십 년을 거의 100년 가까이 다르게 탄압을 살고.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섞이는 거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존재라는 거. 야.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저희 사실 가볍게 짜장면으로 시작했는데 네. 갑자기 막판에는 숙연해지고 네. 대한민국의 설계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웬만하면 청요리집 가서는 요리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요리를 시키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예. 난자와스 하나 정도씩은 먹어주세요. 네, 하나 시킵시다. 예. 일찍이부터 요리를 시켰던 우리 박영규 선배님의 해안을 존경하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면 하나!